안녕하세요. 행정 절차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고요. 출제 예상 테마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처음 문제죠.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 체제 구축. 그 다음에 자율관리 신고제도를 자율신고제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사항들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신고한 내용에서 뭐 거짓이라거나 거짓이 신고라는 내용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그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 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뭐 거짓이나 그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한다. 그래서 자율관리, 그럼 체제를 구축해야겠죠. 자율관리 체제 구축.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요, 자율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 사항을 신고 관리하고요, 스스로 법령 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해야죠. 그래서 그 절차는요, 자율관리 체제 구축 라는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 체제 구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조사 대상자가 일단 조사 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고, 또 조사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나 협회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요,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해서 조사 대상자의 자율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 부여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자율관리 체제 구축하고 자율관리 체제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은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사의 감면이라든가 또는 행정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겠죠.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율관리 체제 구축해야겠죠.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원칙에 대해서 약술하시고 단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규제는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규제 법정주의입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그 다음에요.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죠? 규제의 근데 법률을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혹은 고시할 수 있죠. 고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인데 써줘야 되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규제의 원칙입니다. 규제의 원칙. 규제의 원칙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고요.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또 뭐죠?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요,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죠. 규제의 목적 실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합니다. 규제 법정주의와 규제 원칙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5번. 갑은 최근에 공공기관 의뢰에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로 정보 공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의 내용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거부 처분. 이에 대한 갑의 이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해당 법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의 기간과 그다음에 정보 공개 심의회에 개최해야 되고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은요. 일단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언제죠?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지났어.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 달, 30일 안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개최 예외 사유는요, 필요적 개최인데 예외는요,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정보 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거친 사항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청구인 경우.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는요, 정보공개 심의에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지죠. 결정과 통지. 첫째, 일단 결정과 통지 기간입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예도 있겠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다시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연히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기각 및 각하 사유죠. 기각 및 각하. 자, 공공기관은요, 이 신청은 기각 및 또는 각하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너네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됐으니까 이 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해라. 뭐 그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규정 살펴봤고요. 중요하죠. 네, 이의신청 기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정보공개 심의에 개최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심의를 이미 거쳤거나 단순 반복적인 청구이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심의에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과 통지 기간은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요. 그 결과를 청구인이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서 다시 7일 범위에서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한 경우에는요, 청구인에게 어떻게 해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리면 되죠. 좋습니다. 영업허가를 취소하면서 개별법의 청문을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청문 조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는데 영업허가 취소하였다. 행정절차법상의 청문회 의의, 청문 실시한 시기 영업허가 취소 위법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허가 취소가 위법입니까? 아니죠. 결론부터 볼게요. 4번 결론. 사안에서 결론부터 봐도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이지 않아요. 일단 그 의견 제출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그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있죠. 따라서 사안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요. 부여한 경우라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 부여한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아요.
결론은 간단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쟁점과 청문의 실시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써야겠죠.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40점짜리가 거의 완벽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한 좀 많은 거를 좀 잘 컴팩트하게 써야겠죠. 그래서 영업 허가 취소의 경우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고요. 의견 청취가 필요하죠. 필요한 처분이다. 그래서 개별법상 청문회 명령 규정이 없죠. 그렇죠? 개별법에 청문 규정이 없을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청문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입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의견 제출의 기회만 부여한 처분이 위법한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면 됩니다. 그래서 청문의 의의죠. 청문의 의의는요, 행정청이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그래서 청문은 단순히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행하는 의견 진술 절차입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가 자신의 방어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합니다. 증거 조사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행하는 의견 진술 절차인데요.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청문은 언제 실시하냐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가령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다음에 신분, 자격의 박탈, 그 다음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합니다. 근데 사안에서 다른 법령이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 또는 공청의 경우 외에 그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죠. 뭐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요. 그렇게 이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줬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서 한 허가 처분, 허가 취소 처분은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 취소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를 채권자들을 통해 체육시설업이 그에게 양수되었고 기존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양수인 을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을 인수하고 관할 행정청에게 체육시설업 지휘승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체육시설업의 지휘승계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종전 영업자 갑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신고 서술하시고요. 행정청 A의 신고에 대한 심사와 신고의 효력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번 같은 경우는 다시 체육시설업의 지휘승계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 A는 종전 영업자 갑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 그럼 이제 사전 통지에 해당하는지, 그죠? 또 사전 통지의 예외 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이 검토되고, 일단 사안에서 종전영업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이 돼서 지금 종전영업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이 되어서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직업 쟁점이죠. 지금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이 누구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죠.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 근데 이게 지금 판례의 입장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은 그 행정청이 그죠,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중에서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종전의 유언시설업자나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봐야됩니다. 종전영업자 등은 만약 행정청이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하는 처분을 하게 되면 종전의 그 유언시설업자나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종전의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규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위 규정 소정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해야 하죠. 적극입니다. 그리고 행정청 A의 신고에 대한 신고의 효력 요건, 그죠? 그러면 신고의 종류를 검토하시고 지위승계 신고의 성질을 검토해야겠죠. 신고는 뭐가 있죠? 자체 완성적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요하는 신고, 즉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습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는 뭐죠? 그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신고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고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됨으로써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신고죠. 이때 행정청의 수리는요,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응답은 또 요건이 아니에요.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는요,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를 행정청이 심사를 통해 수리함으로써 신고의 의무가 이행되는 신고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수리를 요하죠. 행정청의 수리와 수리 거부는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위승계 신고의 성질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가 단순히 양수인 사이에 사법상 사업 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해서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그죠?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위승계 신고는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해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그 지위승계 신고가 단순히 양도와 양수인 사이에 그 사법상의 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 그렇죠? 그 신분이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즉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입장도 그래요. 그래서 수리의 심사죠. 기본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회 같은 경우는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요건 구비서류 첨부되었고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만이 심사 대상이 되겠죠. 이외의 서류 요구하면
반송됩니다. 그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게 되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그 법상의 형식 요건 심사에 그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요, 그러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다른 실질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요. 다만 그 인허가제 의제로서의 신고,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수리하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의 효력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서 어떻게 해요? 신고기간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겠죠. 신고기간에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다고 해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효력을 구비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미 신고는 그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청구할 필요 없고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요,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이요, 이를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신고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일단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고 신고 효력은 발생하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신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으로 받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설명해야겠죠? 일단 3번 쟁점만 확인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입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그러니까 사전통지 대상은 뭐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뭘 통지합니까? 그죠? 처분의 제목, 그다음에 당사자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그죠? 셋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처분의 법적 근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다섯 번째,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여섯 번째, 의견 제출 기한. 그죠?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은요,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 통지합니다. 10일 전까지. 그리고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단 첫 번째 뭐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죠? 셋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요, 이 세 가지 사전 통지 예외사항에 추가해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사후 조치는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사유를 알려야겠죠. 다만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에 그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당사자 등이란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합니다. 그 사안에서 종전 영업자가 당사자 등에 해당된다 그랬죠? 네. 왜냐면은 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요, 종전의 그 유언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네. 그렇잖아요? 종전에 만약에 그 행정청이 그 주요 뭡니까?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해서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그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그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에 일단 핵심이 이거죠.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요. 허가를 잃게 되고요. 그 효력을 잃게 되고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하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해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되고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종전의 유원시설업자나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머지 과목들도 하고요. 더 많은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핵심 쟁점들만 테마다 중요한 테마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고 새로운 예상 문제를 적용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것을 반복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